뉴스에서 매일 보는 환율 1,300원, 1,400원. 이 숫자가 왜 우리 경제의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는지 그 복잡한 속사정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뉴스를 볼 때,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답을 아주 확실하게 찾아가 보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뉴스에서 맨날 원화 약세, 원화 강세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처럼 1달러를 사는데 1,500원. 그러니까 우리 돈이 더 많이 필요하면 원화 약세. 말 그대로 우리 돈 가치가 약해졌다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에 1,100원만 있어도 되면 원화 강세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환율이 올랐다? 아,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 즉 원화가 약세일 때 한바구음 짓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수출로 먹고 사는 대기업들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환율이 올랐다는 건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나라 모든 제품에 코리아 세일 20% 오프 딱지가 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100달러짜리 물건을 팔아도 환율이 1,100원일 땐 우리 기업 손에 11만 원이 들어오지만 1,400원이 되면 무려 14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격을 깎아줘도 이익이 남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더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의 삼성전자, 자동차의 현대차, 또 조선이나 디스플레이 이런 수출 비중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내심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 신용평가 보고서를 봐도 이 산업들은 환율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이죠. 누군가 웃고 있다면 어딘가에선 울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이 수출이 좋다는 말 자체를 한번 뒤집어 볼 건데요. 일단은 이 원화 약세 때문에 직접적으로 힘들어하는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수출 기업들이 웃는 바로 그 순간에 원유나 곡물처럼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와야 하는 기업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비용 부담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피해자, 바로 항공사들입니다. 자, 이 숫자. 마이너스 4천억 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아시아나 항공이 원화 가치가 딱 10%만 떨어져도 사라질 수 있는 세전 이익이에요. 왜냐? 항공기는 대부분 달러로 빌려오거든요. 갚아야 할 빚이 환율 때문에 순식간에 불어나는 겁니다. 이건 뭐 기업의 운명이 환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그냥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입니다. 수입 재료값이 오르면 당연히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도 오르겠죠? 결국 높은 환율은 인플레이션에 부추겨서 우리 모두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좀 옮겨볼까요? 돈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곳,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왜 그렇게 환율 뉴스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KDI 분석을 보니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선 환율이랑 주가가 거의 천개구리처럼 반대로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이 내리면 주가는 오르는 그런 경향이 뚜렷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범인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번 빙의해 보세요. 한국 주식으로 10%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와, 신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15%나 떨어져 버리면 이걸 다시 달러로 바꿨을 때 결국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런 손해를 환차손이라고 하는데 이걸 피하려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막 팔아치우고 떠나는 겁니다. 그 매물 폭탄에 주가가 내려가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로 가보죠. 환율, 이게 우리 해외여행이나 저축 같은 개인적인 돈 관리에 대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야, 이건 정말 희비가 엇갈리죠. 원화가 약할 때 해외 나가려는 우리들은 그냥 모든 게 다 비싸진 느낌이에요. 항공권, 호텔, 심지어 길거리 핫도그 하나까지요. 작년에 130만 원이면 충분했던 여행이 올해는 140, 15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국으로 놀러 오는 외국인들한테는
완전 득템의 기회죠. 한국이 갑자기 가성비 천국이 되는 겁니다. 명동상인들이 웃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환율이 널뛰는 시대에 우리 소중한 자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해외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 위험을 막아주는 환해지형 상품을 한번 알아보세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둘째, 달러에만 몰빵하지 말고 유로화나 엔화 같은 다른 나라 돈으로도 나눠서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달러가 좀 싸다 싶을 때 미리미리 외화 통장에 사두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원화가 약하면 수출에 좋다는 걸 거의 공식처럼 여겨왔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공식이 깨졌다면 어떨까요? 요즘 나오는 연구들은 바로 이 오래된 믿음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원화 약세, 수출 증가, 경제 성장. 이 공식 과연 지금도 맞는 말일까요? 이 그래프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IBK 기업은행 분석 자료입니다. 자, 여기 환율이 1,200원대를 나타내는 빨간 선, 0보다 위에 있죠. 이때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도움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1,400원대로 미친 듯이 치솟으니까 저기 파란 선이랑 검은 선이 0 아래로 푹 꺼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수출에 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 물건 싸게 파는 이득보다 해외에서 원자재 사오는 비용 부담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우리 안살림, 즉 내수 경제입니다. 이 그래프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데 어떠세요? 모든 선이 다 0 아래에 있죠. 이건 환율이 얼마든 상관없이 환율이 오르기만 하면 우리 소비는 무조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원화 약세는 우리 국민들 지갑을 닫게 만들고 국내 경기를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원화가 강한 게, 그러니까 환율이 낮은 게 우리한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인데요.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개방된 나라에서는 환율이 낮아지면 수입 물가가 싸지잖아요. 그럼 물가가 안정되고 우리 월급의 실제 가치가 올라가니까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게 되면서 결국 나라 전체 경제, GDP가 성장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환율 문제는 이게 정답이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출이냐, 내수냐,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정말 복잡하고도 중요한 숙제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출하는 기업도 활짝 웃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장 보러 가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율, 적정 환율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건 그냥 우리가 쫓는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